안녕하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오른다. 누구나 아는 공식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2025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대출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장밋빛 상승 뒤에는 그림자 같은 제약이 따라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이제 시장은 조심스레 인하를 기다립니다. 금리 인하는 곧 돈의 값이 싸진다는 뜻. 대출이 쉬워지고 예금 이자는 줄어들고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죠. 전세 가율이 회복되고 2026년 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핵심지 아파트의 가격 방어력은 이미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준신축 아파트는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업비 부담이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금리를 내리기엔 하나의 커다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M2 통화량, 즉 시중 유동성의 규모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M2는 무려 2배로 증가했습니다. 돈이 이미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그 유동성이 부동산과 자산시장에 한꺼번에 쏠릴 수 있죠. 한국은행은 유동성 과잉이 자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M2 통화량의 폭증은 금리 인하의 정책적 압박 요인이 된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개포동, 이미 개포 주공 1, 2, 3, 4, 8, 9단지는 완성형 신축으로 탈바꿈했죠. 남은 건 주공 5, 6, 7단지,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이곳이 바로 중기 상승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한정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 심지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즉, 돈이 있어도 바로 살 수 없는 시장. 허가 신청부터 심사, 승인, 계약까지 이 과정이 최소 2주에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은 오를까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움직이지만 이미 통화량이 과잉된 시장에선 인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허가구역을 확대했고 거래는 잠기고 규제의 손길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동성은 늘었지만 통화량의 과잉과 규제의 벽이 충돌하며 결국 금리 인하의 전달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첫째, 사업 중고반부 재건축 단지로 이미 인허가가 끝나고 분양가가 확정된 단지들입니다. 리스크는 낮고 금리 인하의 수혜는 빠릅니다. 둘째, 허가구역 밖의 준신축, 소형 역세권 단지로 비교적 규제가 덜하고 회전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방 핵심지인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될수록 분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죠. 넷째, 열린 다세대 핵심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탄탄하고 향후 정비사업 연결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면 조용한 수익형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금리뿐 아니라 통화량과 유동성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분명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은 단순한 부양이 아닙니다. 허가, 규제, 대출, 분담금, 그리고 넘쳐나는 통화량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타이밍보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시장의 장밋빛이 비출 때 그 빛의 방향과 그림자의 길이를 함께 읽어야 하죠. 금리 인하의 장밋빛 뒤, 그리고 M2 유동성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투자자의 시선은 균형 감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말 시장을 멈출 수 있을까? 를 주제로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된 허가제의 실제 효과와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돈의 새로운 우회로에 관하여 매주 금요일 연재하는 영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